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아프시는 바람에 저는 간호학과를 지원했고 다행스럽게도 합격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버지는 병원에도 안 가고 그렇게 계속해서 미루시기만 했습니다. 그런 걸 알면서도 저 역시 돈이 없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얼른 취직해서 아버지를 내가 일하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살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아버지는 제가 간호학 공부를 시작한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프셨어도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 당시에 저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매일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같은 시간에 드리곤 했었습니다. 항상 전화를 받는 아버지가 그날은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아래층 아주머니에게 한번 확인해달라고 부탁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였기 때문에 저희 부녀를 안타깝게 생각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아무리 집을 두드리고 해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혼자서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고 무서운 마음에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경찰을 불러서 확인해 볼 테니 저보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시기에 저는 엉엉 울면서 본가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서 발견된 아버지를 보고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셔서였는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선택을 하신 건지 알 순 없었지만 굉장히 평온한 얼굴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옆엔 돈이 들어있는 편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죠. 하나밖에 없는 나의 혈육이 이렇게 사라지고 나는 이제 정말 고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앞에 깜깜해지고 저 역시 따라 죽고만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버려야겠다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펼쳐보는데 거기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땡땡아, 사실 너네 어머니는 죽은 게 아니다. 네가 5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 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그렇구나, 힘들구나로 이해하고 버티며 널 키웠다. 그렇게 한참 뒤 나타나서 이혼을 하자는 말에 그렇게 했단다. 그날 이후 넌 나의 삶의 이유였고 목표였다. 나는 직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인력소에 다녔단다. 미안해 말거라. 너 때문이었지만 그게 나는 행복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아빠라 불러주는 아이가 있다는 게 나를 살게 했으니 말이다. 그러다 너희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단다. 사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병원을 다녀왔다. 하지만 병원을 갈 수 없겠더구나. 그 병원에 너희 엄마가 있었으니 말이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 친구의 도움이 아니라 너희 엄마의 도움으로 날 친구가 병원에 데려간 거라고 하더구나. 난 그 후의 이야기를 듣고 갈 수 없었단다. 너희 엄마는 새 가정을 이뤄 살았다고 했지. 그리고 너희 엄마는 나와 살 때에도 간호사였단다.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널 보며 버티다 같은 병원 의사가 자기와 살자고 했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너까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부녀를 두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서야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빠가 바보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 이유를 듣고 나니 이해도 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간 미워했던 마음도 그저 별게 아닌 먼지처럼 탈탈 털어버릴 수 있었단다. 그리고 널 보니 간호학과에 가겠다던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네가 피는 속일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너는
내가 아픈 모습을 보고 간호사를 꿈꿨을 거라 생각한다. 네 엄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버지가 아픈 것을 보고 그 길로 뛰어들었다고 했거든. 네가 나중에 엄마를 만날진 모르겠다만 그래도 살면서 궁금한 순간이 오겠지. 그런 너에게 네 엄마 이름 석자는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엄마 이름은 땡땡땡이다. 네 엄마를 너무 원망하며 살지 마라. 나는 네가 한순간이라도 미움에 묻혀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안타까우니 말이다.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우리 딸은 잘해나갈 거라 생각한다.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쩜 내가 사라지는 것이 네가 더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넌 나의 자랑이자 보물이었다. 행복하기만 하거라. 그리고 내게 힘이 되는 아비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 편지를 읽으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발음과는 달리 전 너무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나중에서야 도움을 주고 싶으셨으면 아버지를 책임지고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럼 용서라도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고 화가 났습니다. 네, 이혼한 마당에 그런 걸 해줘야 하는 이유도 없고 저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생각을 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간호학도 싫어졌습니다. 엄마라는 사람과 같은 직장이라니. 너무 화나는 마음에 그 길을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반대로 내 아버지를 위해 더 열심히 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미친 듯 살았습니다. 우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을 휴학하며 미친 듯이 돈을 벌었습니다. 하루 2-3시간을 자고 나머지 시간에는 돈을 벌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도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돈과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들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취업해서 돈을 벌게 되니 그제서야 좀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경력도 쌓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간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 친엄마라는 여자를 잊은 채 살았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잘 돼서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알아보니 어느 병원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 병원을 그만두셨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도 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전 저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서 보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볼 때면 눌러뒀던 화가 올라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만날 날이 오겠지. 그게 아니라면 그게 내 운명이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전담 간호사를 지원해보라는 그런 글이 게시판에 떴습니다. 무슨 전담 간호사까지 필요한 걸까 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암에 걸린 꽤나 잘 사는 사모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의 전담 간호사가 되면 하루 24시간을 킵해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급여가 좀 세다는 부분에서 저는 지원을 하게 되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 치료 중이라는 그분을 처음 뵙는데 병 중에도 꽤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아직은 특별한 응급 상황은 없어서 말동무와 기본 간호만을 해드리던 차에 그분이 자신의 자식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자식 이야기를 하실 때는 더욱더 환하게 웃으시던 그분이 항암 치료 때문인지 자식 이야기를 하던 중 울다가 웃다가 하며 제 이름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사모님의 자식이 제 이름이랑 같나 보구나 했죠. 그렇게 또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사모님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저에게 오늘 하루 휴가를 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가기 전에 자신에게 종이와 펜을 주고 갔으면 좋겠다고 미리 유서라도 작성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마침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일을 보고 와야겠다 마음먹고 그렇게 외출을 다녀왔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동안 정리하려고 했지만 잘 팔리지 않던 집이 팔렸다기에 기분이 좋았고 부동산으로 가니 계약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자신은 대리인이라면서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아닌 계약은 기타 서류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서 오랜만에 하루 쉬고 병원으로 돌아오니 사모님이 계시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상황이 악화되어 현재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하더군요. 중환자실에 일하는 분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사모님은 현재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혼 후에 다른 가족들과 아예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3일을 계시고 사모님의 심장은 정지했습니다. 그동안 전담했던 환자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상황이 간호사 일을 해왔지만 매번 슬프고 힘들더군요. 그렇게 사모님이 계셨던 병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나오는데 중환자실 간호사가 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물었더니 사모님이 저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하더군요. 예쁜 간호사분, 저는 땡땡땡입니다. 내가 이렇게 돼버려서 아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나도 간호사였어요. 놀랐죠? 난 몸 건강에 이상이 생겨 48배 병원을 나와 집에서 지냈답니다. 1년 사이에 건강이 많이 나빠졌네요. 난 내 아이가 5살일 때 집을 나왔어요. 이혼도 했죠. 난 그때도 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말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죽는다는 무서움이 그이에겐 충격이 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내 아이도 죽을 것 같아서 내가 내 발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 참 희한하죠. 내가 혼자가 되고 날 좋아하던 의사가 날 미국까지 데려가 날 치료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너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어느 순간 내게 매어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보니 다시 혼자가 되었죠. 하지만 슬프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살았고 벌었고 그 돈으로 전 남편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도 많이 아프더군요. 큰 힘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나는 내 자식을 보게 되었죠. 멀리서 보고 후다닥 도망쳤지만 그래도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나 봐요. 한 번 보고 나니 계속해서 곁에 두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하니 마음의 병이 생겼을까요? 그간 잠잠해서 괜찮아진 줄 알았던 암이 이젠 손쓸 수조차 없이 그렇게 온몸에 퍼져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다행이었죠. 내 아이에게 내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게 얼마나 잘한 일이었나. 진료 결과를 보던 날 그 생각부터 들더군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곳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내가 찾아왔습니다. 미안해요. 내 이기심일지 몰라도 이젠 이 세상에 오래 있지 못하는데 마지막 그 욕심을 좀 부려보고 싶더군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똑똑하고 예쁜 사람이니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혼자 서 있을 당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싫다 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받아줘요. 이것밖에 해줄 수 없어 미안합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제 통장엔 거액의 현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곧 쓰러져 가는 집 가격치곤 너무 높은 가격이었죠. 그렇게 사모님, 아니 내 엄마는 아버지의 집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셨던 거였습니다. 사모님이 내 엄마였다니 이상하고도 묘한 마음이 먼저였고 슬픔은 가장 마지막 계절 찾아오더군요.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집을 계약한 분이었죠. 그분은 변호사였고 저에게 제 엄마였다던 그분의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해두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엄마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분과의 이혼을 도왔을 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고요. 그분은 그간 제 엄마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전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었던 시간 속 내 엄마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현재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분과 말이죠. 양가 혼주석에는 저도 그분도 앉아주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고아로 살아온 그 사람에게 엄마가 되어줬다던 우리 엄마. 그렇게 저희는 엄마를 생각하며 서로 아껴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유골로나마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저희 부모님을 보며 전 이제 더 이상 울지만은 않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